이 그림은 조금 어려운 그림이지만 조금 용기를 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복잡하죠. 하지만 이걸 클리어하게 얘기하면 이쪽은 와이드 QRS인데 이쪽은 내로 QRS고 타키카디아 중에 QRS 형태가 바뀐 겁니다. 즉 번들 브랜치 블럭이 이쪽으로 있다가 이게 소실이 되는. 그런데 그렇지 번들 브랜치 블럭이 발생했을 수와 번들 브랜치 블럭이 소실됐을 때 이 타키카디아 사이클렌스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드려보면 와이드 QRS 때는 RR 간격이 317이었는데 이게 풀어지니까 QRS가 내려와지니까 사이클 렌스가 290으로 줄어든 겁니다.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뭐를 의미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QRS가 내려갈 때는 RR 간격이 290이었는데 QRS가 LBB 형태의 와이드한 QRS 보이니까 타키카디아 사이클 렌스가 QRS 위스의 연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런 경우를 가능하게 만들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는 PSVT는 몇 개 안 됩니다. AT, ATR 플러터. 여기에다 제가 LBB를 50도로 그려봤습니다. 즉, 랩트 번들의 전도 차단, 전도 지연이 생깁니다. 즉, ATR 플러터와 AT에서 번들 브랜치 블록이 생겼다고 이 ATR 플러터와 AT가 사이클 렌스의 PVF 피메이션 레이트에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가 아까 AB 노달 블록을 만들어도 얘네들은 독자적인 웨이트 포메이션이 가능했었습니다. 즉 플러터 AT는 번들 브랜치 블록이 생긴다 하더라도 아랫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타키카디아가 AB NRT하고 또 AB RT가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이 그림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AB NRT와 AB RT가 있습니다. 자, AB NRT 영향을 받을까? AB RT는 벤트리클이 리엔트런트 패스웨이에 필연적인 구조물로 참여하니까 이런 일이 안에서 벌어지게 되면 잘 모르겠지만 뭔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ABRT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서울에서 대전, 대구, 부산을 거쳐 강릉, 속천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도는 순환열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매일 2바퀴는 돌아야 돼요. 그래야지 장사가 돼요. 그런데 대구를 지나서 이게 탈선이 됐어요. 철로가 끊어졌습니다. 무조건 돌려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열차를 운행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편법을 이용해서 우회로를 만들어서 이 열차를 운행을 계속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우회로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이 경우를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이런 순환 열차가 있는데 여기에 탈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LB가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열차는 이 전기선을 라이트 번들을 거쳐서 이렇게 우회할 수밖에 없어요. 즉 이런 우회로를 걷다 보니까 원래는 290이었는데 317이라는 파란색의 우회로를 통과하는 시간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타키카디아 사이클에서. 그런데 이 열차 탈선 사고가 이 우회로가 정상 복구가 됐다 하면 다시 QRS의 번들 브랜치 블록이 소실이 되면서 타키카디아 사이클 렌스는 다시 단축이 되겠습니다. 자, 블록, 우회로, 블록, 우회로, 먼 길을 돌아서 리엔트런트 패스웨이가 완료가 되니까 이런 식의 블록이 생기는 쪽에서 지연이 되고 그 결과로 타키카디아 사이클 렌스가 연장이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쪽에 생겼다 하면 어떨까요? 반대쪽에 생겼다 하면 이때는 영향을 받지 않겠죠. 자, 경부 고속철도인데 여기서 블록이 생겼더니 영향을 받는데 호남선에서 블록이 왔다. 이 열차 운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BRT의 경우에
바이패스트릭트가 있는 레프트면 레프트, 라이트면 라프트 동측에 바이패스트릭트가 있는 그쪽에 번들 브랜치 블럭이 생길 때는 이와 같은 타키카디아 사이클 렌스에서 레프트 번들이 날아갔다 이런 우회로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회로를 도는 시간이 타키카디아 사이클 렌스에 50이 더해지기 때문에 300보다 350이라는 타키카디아 사이클 렌스의 영향을 보이는 번들 브랜치 블럭. 이 경우는 이 그림만 보면 이 사람은 레프트 쪽에 있는 바이패스트릭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라이트 사이드에 있는 바이패스트를 갖고 이런 ABRT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럭이 생겼다. 이 경우는 레프트 번들을 통한 우회로를 통해서 타키카디아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RBB가 생김으로 인해서 타키카디아 사이클 렌스가 425mm, 75mm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네로 QRS와 와이드 QRS, 특히 라이트 번들,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럭을 보이는 타키카디아가 믹스업이 되어 있는 심전도에서 와이드 QRS와 네로 QRS의 타키카디아 사이클 렌스의 변화가 있다 할 때는 번들 브랜치 블럭이 바이패스트릭트의 동측에 있을 경우에는 이런 정기적인 현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갖고 만약에 진단을 한다고 하면 100% 맞는 아주 패스토노미컬 의미 속에